안녕하세요. 넘파이 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get started와 이제 documentation과 같은 이제 문서가 있죠. 이 문서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run이라고 해서 이제 튜토리얼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넘파이 튜토리얼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n dimensional array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제 선형 대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다차원 배열로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사이파이에 있는 예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요. 이 예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img라는 변수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들어있다. nd array 값이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 nd array 값 보게 되면은 이렇게 꽤 이제 다차원 배열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ndim 해서 이제 몇 차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원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mg하고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엘리먼트들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img의 쉐이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768에 1024에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768 곱하기 768 바이 1024 크기의 이제 이미지인데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처럼 이제 타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에 img 이렇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제 numpy의 nd array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matplotlib을 불러와서 matplotlib의 imshow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바로 시각화 해보도록 했어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 matplotlib의 .pyplot에 as plt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matplotlib이 인라인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할 때는 matplotlib 인라인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최근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따로 설정을 안 해주어도 대부분 이제 matplotlib이 인라인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img라는 변수 안에 nd array 값이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matplotlib으로 한번 plt.imshow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68 바이 1024의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768에 1024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 이제 3차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뜯어 보도록 할 텐데요. img라는 변수에 이제 3차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로우 값, 컬럼 값, 엑시스 0, 1, 그 다음에 엑시스 2가 되겠죠. 여기에서 0번째 값을 갖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쉐이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 쉐이프는 768 바이 이제 1024로 되어 있어요. 행이 768개, 컬럼이 이제 1024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0번째 채널을 받고 1번째 채널을 보게 되면 이제 1번째 채널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채널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1, 2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있게 되죠. 이 쉐이프 값도 그래서 쉐이프 값은 다 같은 쉐이프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뭐 121, 138, 153 요런 이제 숫자 값들이 들어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문서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다룰 때 RGB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듣게 되는데, 이 RGB라는 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빨강, 초록, 파랑 세 종류의 광원을 이용해서 이제 색을 혼합해서 이제 색을 섞을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산 혼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가산 혼합도 있고 이제 감산 혼합도 있는데, 감산 혼합은 이 CMYK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CMYK는 색을 이제 섞으면은 섞을수록 이제 색이 진해지게 돼요. 여기 이제 CMYK 색상을 표현을 했는데, 이 CMYK 색상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제 색이 점점 검은색에 가깝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RGB 컬러를 이제 감산 혼합 방식의 RGB 컬러를 다루게 되는데, 이 RGB라는 이제 컬러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이제 가산 혼합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로판지를 이제 겹쳐 놓고 불을 비추게 되면은 가산 혼합 원리와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가장 그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RGB 세 개의 채널이 있어요.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채널의 값이 다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검정, 그 다음에 이 색깔이 255, 255, 255에 가깝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얀색에 이제 가깝게 되게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RGB를 표현할 때 이 RGB 값에 따라서 이런 색상을 표현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이 이미지는 이제 3차원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각각의 차원으로 갖고 와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121, 112, 그 다음에 131 요 값을 이제 혼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 plt.im show를 통해서 이제 0번째 채널 값만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제 0번째 채널 값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1번 채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채널만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2번 채널 값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RGB 값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0에서부터 이제 255 사이의 값으로 이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색을 RGB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색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픽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0번째 픽셀 0,0에 해당되는 픽셀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0,0에 해당되는 RGB에 대한 값을 갖고 오게 되죠. 0,0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왔더니 이런 색상 값이 있더라. 그래서 이 색상 값을 혼합을 해서 RGB의 색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산 혼합을 통해서 우리가 색상을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 쉐이프 값 봤을 때 3차원으로 되어 있고, 디멘전만 봤을 때도 이제 3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그 차원에 이제 행과 이열해서 0번째 채널,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채널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이런 이미지를 처리를 한다라고 할 때 255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255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지 어레이 값을 이렇게 255로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정보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PLT의 im show하고 이미지 어레이 255로 나누어진 값을 다시 시각화했을 때 같은 이미지가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다룬 이유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배열의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봤을 때 768, 1024의 크기의 이미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파이에 내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도 직접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이미지를 한번 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plt.im rea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m read를 통해서 제 컴퓨터 경로에 제가 my_image.jpg로 제가 찍은 이미지를 올려두었어요. 이 같은 폴더에다가 그냥 옮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my image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my image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찍은 이 이미지 사진 값에 대해서 쉐이프 값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my 이미지를 plt의 im show
하고 이렇게 my 이미지 하고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라넌큘러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직접 로드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의 이미지도 읽어 오게 되면은 요렇게 3 차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이미지에서도 ndim 똑같이 보게 되면은 3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고 my 이미지의 쉐이프 값 하게 되면은 이렇게 2927 좀 픽셀이 크죠? 제가 일부 크롭을 했는데도 픽셀이 좀 큰 편이에요. 2679에 3 3 개의 채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my 이미지도 이렇게 3 개의 채널을 첫 번째 채널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0번째 채널 이렇게 갖고 와서 PLT에 IM show 하게 되면은 0번째 채널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채널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색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우리가 왜 다차원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지, ND 어레이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이미지도 노멀라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255까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5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my 이미지 하고 NORM으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이 이미지도 plt.imshow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다차원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해본다든지 분류를 해본다든지 하는 이제 다양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해서 이제 numpy로 연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